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장 동료 Y라고 칭하겠습니다. Y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큰 태풍이 왔던 날 밤 Y는 출장에서 돌아오던 길 침수된 도로를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자정 근처. 저녁 지날 무렵부터 호우경보가 내렸던 상태였기에 그 무렵에는 다른 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수십 미터 간격에 놓인 가로등 불빛만 따라갈 뿐 시야는 최악이었습니다. 도로는 점점 불어나는 물에 잠겨 있었고 그럼에도 Y는 어떻게든 쏟아지는 빛 속에서 와이퍼를 최대한 빠르게, 엄청 빠르게 켠 채 필사적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더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와버렸고 창을 열고 차 아래쪽을 살피니 타이어가 거의 물에 잠길 수준이 되어 있었고 문틈새로 물이 서서히 새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Y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해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분명 특약 중 집중호우 상황에서의 구조 이런 관련 조항이 있었으니까. 실제로 이런 걸 부르는 건 처음이라 조금 긴장을 하며 전화를 했는데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측에서는 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곧바로 구조팀을 파견하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Y는 자신이 현재 있는 위치를 상세하게 전달한 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지고 바람도 요란하게 불고 밖은 어두운데 그저 불안함만 따를 뿐 빨리 안 오려나 하면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이드미러에 뒤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다가오는 게 보이더랍니다. 겨우 구조가 왔구나 싶어 Y는 안심을 했고 소형 트럭 같은 차가 Y의 차 뒤에 딱 멈추더니 오비를 입은 직원분이 나타났습니다. 창문을 콩콩 두드리기에 살짝 열자 괜찮습니까? 하는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생각보다 더 젊은 아직 청년 같은 남자였지만 Y에게 구세주처럼 보였고 빨리 오셨네요. 나오실 수 있겠어요? 수압 때문에 문이 안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럼 창문으로 나오시죠. 제가 끌어드릴게요. 솜씨 좋은 직원 덕분에 Y는 무사히 차에서 빠져나왔고 자신이 입은 것과 같은 우비를 Y에게 건네고 뒤편 트럭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Y는 구조 차량 조수석에 타고 직원이 건넨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직원은 Y의 차 엔진과 침수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며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차로 향했고 이건 서비스입니다. 몸이 좀 따뜻해질 거예요. 라며 직원은 Y에게 보온병을 내밀고 빗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서비스 좋네 하고 감탄하며 Y는 보온병 안에 든 것을 컵에 따랐고 홍차라는 걸 알았습니다. 따뜻하고 몸이 녹는 기분. 김과 함께 좋은 향기가 차 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뜨거운 걸 잘 못 먹는 탓에 야금야금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구조가 잘 도착했나 확인하려고 이 확인 전화인가 싶어 Y는 전화를 받았고 Y씨 되시나요? A보험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신가요? 네, 감사하게도. 실은 정말 죄송하게도 지금 빗길이 호우경보 때문에 출입 통제 중입니다. Y씨가 계신 곳까지는 크게 우회해서 가야 돼서 아마 직원분이 도착하기까지 앞으로 최소 40분 또는 50분은 걸릴 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Y씨 괜찮으신가요? 저 직원분 벌써 오셨는데요. 네? 10분 전쯤에 남자분, 젊은 분이요. 벌써 덕분에 차에서 나왔습니다. 네? 정말이신가요? 네, 지금 홍차도 주셔서. 홍차요? 대화가 영 이어지질 않는다. 보험사 직원은 잇따라 질문을 해오고 그 구조 차량은 몇 시쯤 왔는지, 어떤 차량인지, 어떤 인상착에 몇 명이 와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하나하나 대답하는 사이 휴대폰을 쥔 Y의 손에는 식은땀이 배어갔다. 불안 때문에 자신이 점점 빠르게 말하고 있는 게 느껴졌고 보험사 직원은 Y씨 일단 진정하세요 라고 말한 뒤 한호흡 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그 사람 정말 저희 직원입니까?
보험사 직원의 말에 따르면 Y에게 온 남자는 복장이나 차량 모두 자기네 회사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상 호우로 인한 구조를 나갈 때는 최소 2명 이상의 인원이 편성되는 데다 홍차 같은 걸 서비스로 준비하지도 않는다고. Y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고 보험사 직원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구조 인력과 연락해서 현황을 확인하는 대로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Y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Y는 잠시 멍하니 있었지만 스스로가 처한 상황을 천천히 돌아보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앞에 보이는 Y의 차량 옆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듯한 우비를 입은 남자. 저 남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라면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이 소형 트럭은 대체 무엇일까? 이 홍차는 왜 준 것일까? 여기서 도망을 쳐야 할지 아니면 가만히 기다려야 할지 Y는 혼란스러운 와중 열심히 생각을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는 아까 전보다 약해져 있었고 만약 도망친다면 지금이 기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디로? 게다가 도망치기에는 물이 불어나 최악인 상황이었고 문득 앞을 보니 남자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당황한 Y는 앞유리에 서린 김을 닫고 다시 살펴봤지만 역시나 아까 전까지 보이던 우비 입은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간 걸까? Y는 결국 큰맘 먹고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아까 남자가 준 우비를 입을까 하다가 그만두었고 차에서 내리니 물은 무릎 밑까지 차 있었습니다. Y는 조심스레 소형 트럭 주변을 한 바퀴 돌았고 남자와 마주치기라도 했다면 영락없이 비명을 질렀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왔고 보험회사였습니다. 아, Y씨 괜찮으신가요? 네. 10분 정도 있으면 구조 인력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괜찮으신 거 맞죠? 괜찮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저기 혹시 몰라서 경찰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그리로 가고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 계속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도망치는 게 나을까요? 저 사실은요. Y씨가 계신 그 근처 교도소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 주변에 평소 같으면 경찰차가 밤에 순찰도 돈다고 하는데 오늘 밤은 태풍이 와서 순찰도 쉬고 있던 터라 금방 출동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불안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전화는 끊겼지만 Y는 다시 차 안으로 돌아갈 생각도 할 수 없었고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소형 트럭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남자의 모습이 호련히 사라진 것이 어쨌든 불안했으니까. 그리고 Y가 딱 소형 트럭 바로 뒤까지 돌던 그 순간 갑자기 트럭에 시동이 걸린 소리가 났습니다. 설마 싶었지만 쏟아지는 빗속에서 소형 트럭의 지축을 흔들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후진으로. Y는 황급히 물을 헤치며 뒤로 도망쳤고 하지만 소형 트럭은 아직 후진하고 있었습니다. 무척 느린 속도로. Y가 바로 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굳이 느린 속도로 천천히 후진하며 다가오고 있었고 Y는 가벼운 패닉 상태에 빠진 채였습니다. 도망쳐도 또 도망쳐도 트럭은 뒤에서 따라오고 그때 헤매던 Y의 눈에 이리로 다가오던 자동차 불빛이 들어왔고 Y는 그 불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이번에는 보험회사의 로고가 찍힌 진짜 대형 트럭이었고 소형 트럭은 Y를 쫓아오던 걸 그만두고 전방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Y는 지친 나머지 빗속에 주저앉았고 보험회사 구조 인력의 부축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도 2명이 왔지만 Y를 덮치려 하던 소형 트럭을 분명히 봤다고 했습니다. Y의 차에는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하고요. 유리창이 깨지거나 문이 뜯어지거나 시트를 칼로 난자하거나 타이어가 모두 펑크가 나 있거나 앞유리에 손자국이 잔뜩 나 있거나 하는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로 인한 침수 피해만 있었고 인위적인 손상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남자가 빗속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고
수수께끼에 홍차도 독이나 수면제 같은 걸 탄 것도 아닌 그냥 홍차였습니다. Y는 경찰에게 남자의 인상착의를 알렸지만 지명수배범 중 그런 사람은 없었고 근처 교도소에서 그날 탈옥한 죄수 또한 없었다고 합니다. 그 근처는 사고가 있었다거나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도 없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청년이 누구고 무엇이 목적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왜 갑자기 Y를 죽이기라도 하려는 듯 포진을 했는지 수수께인 채다. 단지 묘하게 기쁜 나쁜 사건이었기 때문인지 그 후 보험회사 쪽에서는 Y에게서 계약 해지를 먼저 제안해 왔다고 합니다. 와, 이거 그 청년은 내가 봤을 때 좋은 쪽 나쁜 쪽으로 따져봤을 때 한편으로는 이제 그냥 지나가던 트럭이었고 문제가 있는 차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있는 차를 도와주려고 그냥 선의인 마음으로 도와줬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왜 도망가냐고요? 진짜 보험회사가 왔고 이 제보자분이 뭔가를 낌새를 챘잖아. 낌새를 채고 트럭을 계속 둘러보고 그 사람을 찾았잖아. 근데 도망을 안 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는 열린 결말 같아요. 근데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택시 타면 껌 주는 거 기억하세요? 택시 기사분들이 껌을 팔거나 껌을 하나씩 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나중에 썰로 풀어드릴게요. 새벽에 퇴근을 하는데 앞좌석에 탔는데 그 앞좌석에 타면은 그 기사분 운전면허가 붙어 있잖아요. 그 운전면허를 봤는데 진짜 어르신 사진이 있는데 운전자는 진짜 젊은 애가 앉아있는 거야. 딱 타고 출발을 아직 안 한 상태였어. 주소를 말 안 해줬으니까. 와, 뭐지 좀 느낌 이상하다 쎄하다 내릴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뒷좌석에서 기침소리 있죠. 애취 이거 말고 이 소리가 작게 들리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뭐야 하고 그냥 내렸어요. 일단 느낌 자체가 안 좋아서 내리고 신호등을 건너서 그 택시를 주시를 하는데 뒷좌석에 분명히 아무도 안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뒷좌석 밑바닥에서 누가 이렇게 쓱 올라와서 뒷좌석에 앉아서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그 뒷좌석 발 넣는 거기에 조수석 뒤에 수그리고 숨어있던 거야. 뭔가를 하려고. 그때 당시에 택시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거든요. 껌 먹고 정신 잃어서 납치되는 사건, 사탕 먹고 바카스 주는 이런 음료 먹고 납치돼서 실종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납치당하고 성폭행을 당한다거나 뭐 진짜 못 찾는다거나 그런 일이 많았었을 때 시기인데 뒷좌석에서 이렇게 나와서 더 웃긴 거 뭔지 알아? 얼마나 대범했냐면 창문을 쓱 내리더니만 날 쳐다보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즉슨 제가 껌을 먹던 안 먹던 나는 납치가 됐을 거야. 그걸 타고 갔었더라면. 뒤에 한 명이 더 있었잖아. 내가 그걸 안 먹었었더라면 뒤에서 뭔가로 기절을 시켰겠지 나를. 그때 당시에 장기 매매도 되게 엄청 사건 사고가 많았었어요. 6, 7년 됐었던 전이니까 그 차가 출발하고 나는 번호판이 보일 거 아니야. 그 번호판을 신고를 해서 조회를 하고 나중에 3일 뒤 전달을 받았는데 차량 번호가 조회가 안 되는 대포 차량이래요. 결국 그 사진에 있던 그 기사분도 아니었던 거고 운전사도 그 택시의 주인이 아니었던 거고 그 껌과 사탕과 음료도 뭔가 기절시키려는 약품이었던 거고 그때 생각하니까 다시 소름 돋는다. 진짜 대범한 게 운전석 창문 쭉 내리고 뒷좌석에서 쭉 나와서 앉더니만 창문 내리더니만 무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뒷자리에서 웃으면서 날 쳐다보더라.